이번 시간은 이제 지방세법의 마지막 단원 재산세입니다. 자, 우리 지방세법의 11가지 세금 중에서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 요게 시험 범위죠. 근데 제일 공부하기 어려웠던 게 취득세였었어요. 취득세 8시간 공부해서 3문제. 등록면허세는 2시간에서 1문제. 자, 재산세는 3시간에서 3문제. 이거 할만하죠? 예? 예. 여러분, 공법 언제 했어요? 공법이 무슨 요일이에요? 화요일. 박후서 교수 막 열정으로 막 하잖아. 그거 하루 종일해도 어디서 몇 문제 나올지 몰라. 그죠? 그런데 우리 세법은 재산세 3시간 하면 3문제라니까 해볼만 하잖아. 이 정도면. 그죠? 3문제니까. 예. 자, 그러면 재산세 들어가기 전에 기본 개념이 이겁니다. 여러분, 취득세하고 뭐는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가 돼서 매매 거래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취득한 사람이 많으니까 취득세 많이 들어올 거고, 그죠? 등기 등록하는 행위도 있으니까 세금 많이 들어오겠죠.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돼서 거래가 없다면 거래세인 취득세 같은 건 세금이 그만큼 적게 들어오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상 어려움이 많겠죠. 근데 지금 공부하는 분은 재산세는 거래세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물가가 계속 뭐하니까 올라가니까 부동산 가격도 따라서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작년보다 정상이라면 작년보다 올해 재산세가 더 많이 나오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시장군수 구청장 입장에서 볼 때는 작년에 들어온 재산세를 보고 올해 들어올 재산세를 예측할 수가 있잖아. 그리고 내년에 들어올 재산세도 미리 예상할 수 있죠. 이렇게 세원이 가장 뭐하다? 안정적이다. 그죠?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세권자인데 시장군수구청장 입장에서 볼 때는 재정 살림살이 하는데 가장 많이 들어오는 세금이 바로 재산세예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에서도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일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어때? 높으니까 재산세가 많이 들어오죠. 많이 들어오니까 각 구 안에 교육 환경이 좋아지죠. 예? 너무 비하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럼 강남 지역은 뒷골목에도 초등학교 뒤에도 우레탄으로 다 깔려 있으니까 넘어져도 이마가 안 깨져. 그죠? 그런데 강북의 어떤 지역은 아직도 계단식이야. 어린아이들이 학교 갔다 넘어지면 허리가 부러지네. 이렇게 교육 환경이 안 좋다. 강남, 서초구, 송파구 이 상구는 교육 환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교육할 때도 화상으로 외국과 바로 수업이 연결돼. 오죽하면 대한민국의 EBS 교육방송이 서초에 있는 인터넷 방송을 벤치마킹한 거예요. 그게 예? EBS가 그 정도로 잘 되어 있다, 교육 환경이. 그런데 강북의 어떤 초등학교는 선생님이 들어가서 자, 컴퓨터 켜라 그러면 수업시간 끝날 때 종 울릴 때 화면이 떠. 속도가 늦어갖고. 자, 이렇게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어떻게 하느냐, 8년 전에 서울특별시장이 뭐라고 했느냐, 25개 자치구의 구청장을 모아놓고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장인 내가 조례에 따라서 재산세 전부 다 50% 뺏어가겠다. 강남의 재산세를 계산했더니 100원이라면 50원은 강남구청으로 가고 50원은 어디로? 서울특별시로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강남구청장이 뭐라 그래? 왜 우리만 갖고 그래?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25개 자치구를 다 해. 자치구의 재산세 전부 다 50%씩 서울특별시가 가져와야 절반을. 그래서 서울특별시가 그걸 다 어떻게 모아갖고 이제 조례에 따라서 다시 25개 자치구로 또 나눠주는데 재정이 좋은 데는 조금 주고 열악한 강북 지역은 많이 줄 수가 있겠죠. 조례로. 이렇게 하고 있다 8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범 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양극화가 많이 해소가 돼. 그러니까 여기 구에서 뺏어다가 이쪽 주면 요구도 먹는데 전체 25개 구에서 50%씩 다 서울특별시가 가져다가 모아가지고 그걸 다시 25개 자치구로 나눠줄 때 재정이 좋은 데는 조금 주고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좀 많이 주니까 양극화가 해소가 되더라. 그래서 서울특별시만 특별히 서울특별시가 재산세 절반 가져가고 절반은 자치구인 구청장이 가져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세요? 다른 데는 그냥 시장, 군수가 다 가져가는데 서울특별시만 그렇게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633페이지 보시면 재산세 개요 봅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언제? 6월 1일. 현재 시군, 구란 말이 없어도 시군 하면 자동적으로 구가 따라가. 여기서 구는 특별시, 광역시의 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 또는 시군군에 소재하는 토지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와 법률에 의해서 고시된 도시지역 안에 부동산,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별도로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계산을 하고 원래 재산세를 계산을 해서 두 개를 어떻게 합쳐요. 여러분 부동산이 성남시에 있으면 기본 재산세 내야죠. 그거 계산하고 성남시 안에서도 도시지역 안에 부동산이 있으면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별도로 계산해.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재산세를 낸다. 결론은 도시지역 안에 부동산 소유자하고 도시지역 밖에 부동산 소유자가 있을 때 누가 세금을 더 많이 내? 조정지역? 아니 도시지역 안에 부동산 소유자가 더 많이 내요. 왜?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자산가치가 뭐하니까? 부동산이 올라가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너네가 비용의 일부를 좀 더 부담을 하라. 그런 취지예요.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중요한 건 밑에 세 번째 줄,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지방세 중에 시군세, 특별시의 경우는 자치구와 특별시세로 구분한다. 그 얘기야. 특별시가 어디야? 서울특별시는 50%, 서울특별시 자치구 몇 프로? 50%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 갖는다. 그렇게 돼서 서울특별시만. 이해가세요? 그런데 시험에서 물어볼 내용은 아니고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권자다. 시군세. 그러면 특징. 재산세는 언제? 6월 1일 기준이죠. 여기 보세요. 자, 재산세는 언제 기준이라고요? 6월 1일이에요. 그날을 뭐라고? 과세 기준일. 여러분 6월 1일 날을 과세 기준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설명 듣고요.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를 요번에 재산세를 과세할 거냐 안 할 거냐, 첫 번째 과세 여부를 결정해. 언제 날짜로? 6월 1일. 보세요. 기존에 건축물이 있었는데 매년 뭐 냈었어요? 재산세. 작년에도 재산세 냈어. 그런데 올해 6월 1일 되기 전에, 하루 전에 화재가 발생해서 건축물이 불에 타서 소실 없어졌네? 그럼 6월 며칠 날? 1일 날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재산세 부과 안 한다. 6월 1일 기준이니까 6월 1일 사용수익하고 있으면 과세, 사용수익할 수 없으면 과세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건축물에 대해서 매년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올해 6월 1일 되기 전에 화재가 발생해서 불에 타서 없어서, 불에 타서 소실이 뭐예요? 불에 타서 없어진 거 두 가지 뜻이에요. 불에 타서 없어진 것도 소실이고 둘째 부인도 소실이야. 그죠? 불에 타서 없어졌다. 그러면 6월 1일자 없으니까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과 안 하고 토지분만 부과하겠지. 이해가세요? 반대로 건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건축물을 신축, 건물을 지어요. 공사를 쭉 해서 6월 1일자로 뭐가 되면, 준공이 되면 재산세 과세합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그럼 재산세 피해 가려면 공사를 지어내서 6월 며칠자, 2일자로 준공이 되면 6월 1일 날에는 공사 중에 있는 거죠.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언제 날짜? 6월 1일 기준이에요. 이해가세요? 다음 두 번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런 건 어떻게 해요? 5월 31일 날 밤 11시에 화재가 발생했어. 예? 화재가 발생해서 불에 탄 건 6월 1일 날 불에 탔다. 그럼 6월 1일 날 없으니까 과세하지 않는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불에 타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불에 타고 해서 6월 며칠자로 2일자로 뭐가 됐어요? 소실됐어요. 6월 1일 날은 지금 타고 있어. 6월 2일 날 불에 타서 없어졌어. 과세해 안 해? 해요. 해. 언제 기준이야?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돼. 법이니까. 감정 들어가면 안 돼요. 두 번째. 용도. 똑같은 물건이라도 6월 1일 어디에 이용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 재산세인데 세율이 다르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등기권리증에는 임야로 돼 있어요. 임야. 그런데 불법이든 합법이든 개간을 해서 6월 1일 날 농사 짓고 있다. 그럼 농지로 보고 과세하겠다. 농지냐 임야냐에 따라 세율이 다르니까. 이해가세요? 또 여러분 이 상가 건물에 지하실에 룸사롱이 있다. 그게 고급 오락장이야. 고급 오락장 사치성. 그런데 5월 말까지는 룸사롱이었었는데 6월 1일 날 세입자가 바뀌었어요. 치킨집으로 바뀌었네. 그러면 고급 오락장이 아니니까 일반 과세. 이해가세요? 예, 반대로 치킨집으로 사용하다가 6월 1일 날 룸사롱으로 오픈했다. 그러면 사치성. 세금 16배 더 내는 거야. 이렇게 용도가 언제 날짜? 6월 1일. 이해가세요? 이런 걸 결정하는 걸 과세 기준일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누가 세금 내야 돼? 납세? 의무자. 이거 중요하죠? 세금은 누가 내야 돼? 6월 1일 소유자가 낸다. 자기 앞으로 뭐 안 했어도, 등기 안 했어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상 소유자예요. 그럼 보세요. 6월 1일 날 매매가 이루어졌어. 예? 사고 팔았어요. 그럼 누가 소유자야? 6월 1일 팔은 사람이야? 취득한 사람이야? 취득한 사람, 그 사람이 재산세 내. 그러면 취득세 안 내려면 취득하는 날짜를 언제로 하면 돼? 6월 2일로 하면 매도자가 내는 거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언제 날짜 지나서 계약서상 잔금 줄 날짜를 6월 2일로 하면 납세 의무가 없어요. 올해는 내년부터 내. 그러면 파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부동산 가지고 있다 팔아. 그럼 언제 날짜를 해야 돼?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언제까지 해야 재산세 안 내요? 6월 1일. 그러면 취득한 사람이 되니까. 어떤 사람은 5월 말까지 팔면 안 내는데 그것도 맞아. 근데 2%가 부족하지. 그죠? 5월 말에 팔아도 안 내지만 6월 1일 팔아도 안 내. 6월 1일 취득한 사람이, 등기 안 했어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 이해가세요? 이런 걸 결정하는 걸 과세 기준일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다음 특징 2번. 재산세는 과세 대상 물건 소재지 관할하는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선거로 뽑는 구청장이에요.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이 과세한다. 그래서 시군세라고 한다. 시군 그래도 되고 시군구. 구가 표시 없어도 항상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만 보세요. 그거까지만. 다음 장 3번. 재산세는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소유자한테 정기적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과세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올해 2022년도 재산세는 2022년 6월 며칠 1일 날 소유자한테, 내년에 가서는 내년 6월 1일 소유자한테. 왜? 바뀔 수도 있으니까. 항상 매년 6월 1일 소유자. 다음 4번.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세관청에서 시장군수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세원이 뭐하다? 가장 안정적이다. 거래세가 아니니까 정해놓은 물건에 정해놓은 가격 가지고 계산하니까 세금에 큰 차이가 없죠. 예, 그래서 시장군수 입장에서 볼 때는 작년에 들어온 재산세 보고 올해 들어올 재산세를 미리 예측할 수도 있다. 됐어요? 다음 5번.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심으로 부과하는 물세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재산세는 물건 중심으로 부과하는 뭐라고요? 물세.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보면 재산세는 왜 내라고 하냐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인해서 앞으로 수익이 뭐하니까 발생하니까 돈을 버니까 수익력이 있으니까 세금 내라. 그래서 응익과세, 수익력에 대해서 세금 부과한다. 응익과세예요. 여기서 잠깐. 그래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재산은 재산세 많이 내라고 하고 수익이 적게 발생하는 건 재산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상가는 임대사업 하니까 돈을 많이 벌지요. 그런데 주택은 주거용에 뭐 하는 거야? 사용하는 거죠. 주택은 소득이 발생 안 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왜? 주거용에 여러분 주택에 살고 있으면 수익이 발생하나?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 있지만 소득이 발생하는 거? 아니잖아. 어떤 사람은 그러대. 주택 가지고 임대사업하면 소득 발생하잖아요. 주택의 원래의 뜻은 임대사업이 아니야. 주거용에 뭐? 사용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래서 주택은 수익이 발생 안 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뭐 해준다? 줄여줘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상가 빌딩 10억짜리하고 아파트 10억짜리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어떤 게 많이 나와? 당연히 상가죠. 왜? 수익이 발생하니까. 수익이 발생하는 재산은 많이 내라. 응익과세. 됐어요? 다만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토지 중의 일부는요,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은 소유자 중심으로 합산을 해요.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 많이 내라. 그래서 인세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시험에서는 재산세는 물세다 그러면 맞아. 예? 그런데 재산세는 인세다 그러면 안 돼. 왜?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 중에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인세고 나머지 토지나 그 외의 물건은 물건 각각에 부과하니까 뭐라고 한다? 물세. 그렇게 다음 7번 봅니다. 7번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 자, 시장 군수가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 보통 징수.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납세 의무자는 뭐 나와요? 고지서 나와. 거기는 세금하고 납부할 날짜가 기재됐죠? 그때까지 뭐를 하면 돼? 납부하면 돼. 그때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 이자가 붙죠? 이자를 뭐라고 한다? 가산금. 가산금. 이해가세요? 가산금. 그런데 거기 7번의 두 번째 줄 납부지연 뭐라고 그랬어요? 가산세. 그거 지워져요. 왜 그러냐? 원래는 가산금이 법에 2년 전에 개정을 해서 2022년서부터는 가산금이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방세 정보통신망이 연계를 시키려고 하니까 아직 그게 정보통신망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1년을 지연했어요. 연장. 그래서 가산금을 1년 언제? 올해까지 2022년 12월 말까지는 가산금을 1년 유예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요거를 뜯어 고쳐야 돼. 그래서 거기 뭐라고요? 납부지연 가산세 그게 대신에 뭐라고? 가산금을 뭐한다? 적용한다. 이렇게. 지방세는요, 고지서 받고 안 내면 가산금이 붙는다. 국세는 안 그래.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같은 건 국세죠. 고지서 받고 안 내면 납부지연 가산세야. 근데 지방세만큼은 고지서 받고 안 내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아니라 올해 말까지는 뭘로? 옛날하고 똑같이 가산금. 그래서 그거 수정. 됐어요? 수정했어요? 그거 하셔야 돼. 예. 다음 8번 재산세는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납세 의무자 쪽을 감안을 해서 세금 낼 돈이 없어요. 낼 세금이 1,000만 원 초과하는데 돈이 없네? 그러면 물건으로 세금 내라. 그게 물납이에요. 물납도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으로 세금 낼 수 있다. 그게 물납. 이해가세요? 또 하나는 납부할 세금이 250만 원 초과할 때는 한꺼번에 돈으로 내기 어려우면 2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는 걸 분납 또는 분할납부라고 한다. 그래서 지방세법에 유일하게 물납도 되고 분할납부도 되는 건 뭐만? 재산세. 그죠? 물납이 되는 건 재산세하고 상속세 요 두 가지인데 재산세는 물납도 되고 분할납부할 수도 있다. 됐어요? 다음 10번 재산세는 징세비 절감.
여러분 시장 군수가 재산세 계산을 해서 고지서 발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산을 했더니 재산세가 2,000원이 안 되는 거야. 세금 계산했더니. 그런데 2,000원도 안 되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뭐 발부하면, 고지서 발부하려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실익이 없잖아. 그래서 징수하지 않겠다. 구체적으로 얼마냐? 그 금액이 2,000원 미만. 고지서 한 장당 징수할 세금, 걷어갈 세금이 얼마? 2,000원 미만은 뭐 하지 않는다? 징수하지 않는다. 걷어가지 않는다. 얘기는 고지서 발부하지 않는다. 그거 나옵니다. 다음 10번 보시면 11번. 재산세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과중하게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작년에 낸 세금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세금이 많이 나와도 일정 비율을 뭐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상한 제도가 있어요. 그건 뒤에서 또 설명드릴 겁니다. 이렇게 특징을 봤어요. 이제 개념 봤어요. 그렇다면 자, 여기 보실래요? 이제 재산세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보죠. 재산세에서는 앞으로 공부할 게 개념 특징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게 과세 대상, 어떤 재산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 내라고 하느냐, 과세 대상, 그리고 누가 세금 내야 되느냐, 납세 의무자. 재산세는 어떤 금액 가지고 계산하느냐, 과세 표준, 거기에다 세율 곱해서 세금이 나와요. 그러면 시장 군수가 뭐 발부한다? 고지서 발부하는 걸 뭐라고 한다? 부과징수, 보통 징수라고 한다. 그죠? 이때 고지서 받고 내야 되는데 납세 의무자가 한꺼번에 못 내면 뭐 물납도 되고 분할납부도 되고, 또 재산 가지고 있어도 세금 내지 마라 이런 뭐가 있어요? 비과세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세는 3시간 정도 분량인데 여기서 몇 문제? 3문제가 나오니까 할만하다 이 얘기죠. 그죠? 오늘 일부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634페이지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과세 대상 나왔죠? 자, 요거 하기 전에 특징 한번 보죠. 공부한 거. 과세의 주체, 성격, 그리고 특징. 첫 번째, 과세의 주체하면 과세 대상 물건의 소재지 관할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권자죠.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는 뭐냐? 서울특별시는 특별히 재산세 절반을 특별시가 가져가고 절반은 자치구로 가져간다. 그래서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는 특별시와 구세로 구분한다. 이건 시험에서 언급할 내용은 아니고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다음 두 번째, 성격. 재산세는 언제 기준이에요? 매년 6월 1일. 두 번째, 6월 1일 사실상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매년 세금 내라고 한다. 사람 중심으로 합산하는 게 아니라 기본이 물건 각각에 대해서 부과하는 걸 뭐라고 한다? 물세.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는 뭐 인세 성격도 있다 그랬어요. 또 다음 특징은 고지서 발부하죠. 예, 고지서 받고 세금 내야 되는데 이때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뭐가 붙어요? 가산금, 이자가 붙는다.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 뭐 할 때는, 초과할 때는 부동산으로 세금을 대신 내는 걸 물납이라고 하고, 납부할 세금이 250만 원 뭐 하면? 초과하면 나눠낼 수 있죠. 몇 개월까지? 2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소액징수 면제는 구체적으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뭐 미만 징수하지 않는다. 아무리 세금 많이 나와도 작년에 낸 세금의 일정 비율을 뭐 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어요? 자, 이제 과세 대상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여러분 노트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요거 하나만 더 보고 과세 대상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재산세뿐만이 아니라 취득세든 양도소득세든 계산할 때 일반 부동산과 주택에 대해서 과세가 다르다고 그랬죠. 그럼 일반 부동산 상가 등은 어떻게 돼요? 상가 등은 상가 건물의 건축물과 부속된 뭐 있어요? 토지 있죠? 이거 따로따로야.
그래서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따로, 건축물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따로, 취득세, 상가부동산 취득하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따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따로, 이 상가부동산 팔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따로,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따로 계산한다. 그런데 뭐는 주택은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주택은 건물하고 뭐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뭘로 그냥 묶어서 주택으로 취득세 내고 주택으로 재산세 계산하고 팔았을 때는 합쳐서 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계산한다. 이건 개념적으로 알고 있어야죠.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계산한다. 그런데 부동산 중에 주택 빼고는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계산한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과세 대상 봅니다. 여러분 교재 634페이지 봅니다. 첫 번째,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 내느냐? 그게 뭐예요? 과세 대상. 어떤 재산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 내느냐? 그래서 재산세는 보세요. 1년 중에 하루, 언제? 6월 1일을 뭐라고 하죠?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이 되면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세권자죠. 누구? 시장, 군수,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누구? 구청장이 과세권자죠. 그럼 얘들이 세금을 내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어디에 있는 거? 자기 관할구역에 있는 거. 성남시장은 성남시 안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재산세 내라고 해야지, 옆 동네 용인시 부동산에 재산세 내라고 하면 용인시장한테 아마 맞아 죽을걸? 자기 관할구역을 벗어나면 안 되잖아. 자기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하는데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물건 중에서도 어떤 거에서 내라고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634페이지 보시면 과세 대상 나와 있죠. 첫 번째 뭐? 토지. 재산세에서 토지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취득세도. 다만 토지는 재산세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 이거죠. 다만 토지는 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적공부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이 얘기는 28가지의 지목이 되어 있는 땅이죠. 그런 토지 가지고 있으면 그런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내라고 한다. 그 밖에 사실상의 토지를 구한다 말한다 그랬죠. 여기서 사실상의 토지가 뭐예요? 바다나 하천을 매립했는데 토지 대장의 등재는 아직 안 되어 있을지라도 매립해서 토지가 생겼으면 그것도 재산세 과세 대상.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기 관할구역에 있는 모든 토지는 뭐 내라고 한다? 재산세 과세 대상이다.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토지는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분류를 하는데 그건 뒤에 가서 하고,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해서 봤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과세 대상 물건이 뭐예요? 건축물. 635페이지 건축물은 취득세에서 얘기하는 건축물이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나 다 똑같아. 법이 하나니까. 그래서 우리 재산세나 취득세나 똑같이 거기 1번 위에 보시면 첫 번째 줄 건축물이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그리고 첫 번째 줄 끝에 양가로 2번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는 시설물, 그리고 세 번째 줄 끝에 양가로 3번 뭐 이와 유사한 딸린 시설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다 합쳐서 뭐라고 한다? 건축물. 그래서 첫 번째 1번은 밑에 나왔죠. 뭐라고? 다시 건축법에 따른 뭐라고요? 건축물이라고 나왔죠. 여러분 건축법 2조 1항 제2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지상에 토지 위에 정착, 토지 위에 붙어 있는 공작물로서 그랬죠. 공작물이 뭔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물이에요. 시설물인데 토지에 붙어 있으려면 지붕 같은 게 그냥 떠 있을 수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붕으로 받쳐야 되죠. 그래서 지붕하고 뭐? 기둥 또는 뭐? 벽으로 받칠 수 있잖아. 벽. 이 토지와 또 뭐 기둥하고 뭐? 지붕하고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거기에 딸려있는 각종 시설물, 점포나 창고, 차고, 주택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뭘 얘기하느냐? 토지 위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지붕하고 기둥이 있거나 지붕하고 벽이 있는 건 건물이다 이 얘기야. 일반적으로 뭐라고요? 건물. 건축법에는 건물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그냥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토지상에 정착 붙어있는 공작물로서 지붕이 붙어있으려면 이렇게 받쳐야 여기가 정착이 되는 거고 지붕하고 벽 이렇게 있잖아. 이게 뭔데? 지붕이 있으니까 건물이다 이거지. 다음 두 번째, 밑에 보시면 양가로 2번 토지 또는 지하, 토지 또는 지하 등에 별도로 설치된 각종 뭐가 있어요? 시설물. 이거 줄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이건 뭐냐면 지붕은 없지만 건물 밖에 별도로 설치된 시설물 7, 7, 8가지 있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레저 시설, 위락 시설물. 자, 스케이트장, 전망대 시설물, 어린아이들이 유원제 가면 놀이기구 있죠. 또는 야구장, 축구장에 가면 지붕 없잖아요. 예? 옥외 스탠드, 지붕이 없으니까 그 건물 아니에요. 예, 야구장, 축구장 이건 레저 시설이야. 그리고 25 이상의 골프 연습장 이런 것이 바로 뭐다? 지붕이 없는 시설물. 그것도 건축물이다.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내라. 두 번째, 저장 시설물.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물탱크 시설. 물을 저장하면 수조, 기름 저장하면 저유조. 그것도 건축물이고. 또 도크 접안 시설 그랬죠. 도크 시설이 뭔데? 선박회사가 선박을 만들어서 바다에 띄우는 시설물. 대형 선박이 부두에 들어오면 정박해서 묶어둘 수 있는 시설물을 접안 시설물. 그런 것도 건축물이니까 가지고 있으면 뭐 내라? 재산세 내라. 이해가세요? 다음, 이것만 있느냐? 이렇게 토지 위에만 아니죠. 지하에 묻혀있는 연결관, 송유관, 급배수 복개시설, 열수송관 이런 것도 건축물이다. 또 에너지 공급 시설하면 주유소에 가면 주유기, 가스 충전소에 가면 가스 충전시설, 또는 지붕은 없지만 철골식으로 되어 있는 조립식 주차장 시설 이런 것들은 다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뭐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내라. 그럼 세 번째, 토지에 또는 건축물에 딸린 뭐라고요? 시설물. 여기나 여기에 붙어서 설치되는 딸린 시설물 있죠? 이런 거 다 합쳐서 뭐라고 한다? 건축물. 그래서 이거 취득세에서도 그랬잖아. 괜히 했다고. 그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건축물에 대해서 뭐냐 이렇게 안 물어봐. 그럼 건축법에서 물어볼 거지 세법에서 물어볼 건 아니잖아. 세법은 건축물은 고정관념만 깨라 이 얘기야. 지붕이 있는 건물만 건축물이냐? 아니다. 지붕이 없는 각종 뭣도 시설물도 다 합쳐서 뭐야? 건축물이니까 재산세 내라. 이해 가세요?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 중에서 주택, 이것이 중요합니다. 거기 다음 장 넘겨보시면 636쪽에 주택 나왔죠. 주택법의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건물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된 뭐까지, 토지까지를 주택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택의 뜻을 물어보지는 않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바로 그 뒤에 있는 단어예요. 이 경우 있어요.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 뭐는 주택은 뭐한다? 제외, 포함한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죠. 여기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여기 보세요.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주택으로 과세하죠. 그런데 이 토지는 토지로 과세 안 하고, 건축물은 건축물로 과세 안 하고,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뭘로 과세해? 주택으로 과세해. 그래서 이 얘기예요. 토지 중에서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하고 딸려있는 무엇까지, 토지까지 합쳐서 주택으로 한다. 그래서 토지 중에 주거용 토지는 이리 오는 거고, 건축물 중에 주택의 건물은 건축물로 과세 안 하고 여기로 와. 그래서 요거 합쳐서 뭘로? 주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여기 토지나 건축물에서 뭐는 빼라. 주택은 제외, 그 얘기야. 따로 과세하니까 그거 기억하시고, 다음
여러분 아까 그랬죠. 주택은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인해서 앞으로 1년 동안 수익을 버니까 수익이 발생하니까 세금을 내라. 그래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재산은 재산세 많이 내고 수익이 적게 발생하는 건 재산세 적게 부과한다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 중에서 뭐는 주택은 주거용에 사용하니까 소득이 없는 걸로 보고 재산세 부담을 줄여준다 그랬죠. 그때 어디까지 주택으로 볼 거냐? 주택은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데 아니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런 건 주택이잖아요. 그런데 건물 하나에 상가하고 주택하고 같이 사용하는 건 도대체 어디까지를 주택으로 볼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양가로 3번 637조 겸용건물에서 주택의 범위 거기 1번 한동에 뭐라고 그랬어요? 건물.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건물이 있는데 동자 붙는 건물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야? 동자 붙는 건물은 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 동자 붙잖아요. 그런 건물을 우리는 집합건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물권법 공부하죠? 민법에서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권이야. 근데 물건 하나에는 권리가 몇 개? 하나. 이게 일권주의 대표적인 거죠? 그거의 예외가 이거지. 구분 등기가 되는 집합건물. 여러분 101동 있죠? 아파트. 건물 몇 개야? 하나잖아 건물은 하나죠? 예? 101동 건물이 하나잖아. 하나인데 거기는 세대별로 다 잘라서 등기가 되지. 건물은 하나지만 소유권은 세대별로 잘라서 등기 이런 건물을 동자 붙이는 거예요. 그걸 집합건물. 구분 등기가 되는 건물. 그러면 아파트 101동 그 아파트만 세대별로 분할해서 등기되나? 이 상가도 동자 붙어요. A동 상가, B동 상가. 여러분 이 상가 건물 9층 건물인데 층마다 다 잘라서 등기할 수 있죠. 여기 8층도 사무실 잘라서 여러분 앞으로, 이 교실은 내 앞으로, 이 교실도 반 잘라갖고 박구석 교수 앞으로 이렇게 등기할 수도 있잖아. 예? 어떻게 잘라요? 기준이 없어. 그냥 조각조각 내면 내 맘이지. 자를 때 몇 필지를 기준으로 잘라 그런 건 없으니까. 이해가세요? 그래서 결론은 집합건물 한동의 건물은 뭘로 보느냐? 아파트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뭐야? 주택이죠.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세율 적용하는 거고, 상가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뭐야? 상가니까 상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세율을. 이해가죠? 주택에 대한 세율 따로, 상가 건물에 대한 세율 따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뭐라 그랬어요? 한동의 건물을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기까지 나왔어요. 한동의 건물을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같이 사용한다. 그게 뭔데? 그걸 알아야 돼. 그게 주상복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하나인데 밑에는 상가, 위에는 뭘로? 주택, 아파트로 돼 있잖아요. 주상복합. 건물은 하나죠. 그런데 잘라서 등기돼 있죠. 밑에는 상가, 위에는 주택. 그때는 위에 아파트 부분만 뭘로 본다? 주택이다. 여러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5살 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늘 집에 가셔서 주상복합 앞에 건물 앞에 세워놓고 걔한테 물어봐봐. 야 저기 뭐냐? 그럼 저거 아파트라고 그래. 저 밑에는 뭐야? 상가. 그걸 우리는 외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아니 주상복합 건물은 위에는 뭐고? 주택이고 아파트 주택이잖아. 밑에는 그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이거. 그런데 그 뜻을 몰라가지고 무조건 줄쳐놓고 하니까 시험 보러 가도 틀리는 거지. 한동의 건물을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같이 사용한다. 그게 주상복합 건물이다. 그럼 위에 부분은 아파트니까 주택이고 밑에는 상가. 그래서 주택 부분만 뭘로 본다? 당연한 얘기잖아. 그죠?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주상복합 건물은 위에 아파트 부분만 주택이야. 그래서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는 거지. 각각. 밑에는 상가. 이해가세요? 이제 두 번째 2번 뭐라 그랬어? 한구의 건물. 이거는 구분 등기 안 되는 건물. 건물은 하나인데 용도는 따로따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건축물 허가 내줄 때부터 등기는 안 돼. 등기 권리증이 딱 하나야. 여러분, 상업지역에 여러분이 나대지 가지고 있어요. 상업지역에 뭐가 있어요? 땅을 가지고 있어. 그럼 여러분이 건물을 짓고 싶어. 그런데 거기다 주택을 짓고 싶네? 허가가 안 나와. 왜? 상업지역은 상업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이해가세요? 공업지역은 공장. 그런데 여러분이 상업지역의 땅에다가 건물, 주택을 짓고 싶다. 그러면 허가 안 나와. 대신 조건이 있지. 상업지역이니까 상업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건물 하나 짓는데 일부는 뭘로? 주택으로. 일부는 상가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는 내줄게. 이게 상가주택이에요. 겸용주택이라고 하죠. 상가주택은 등기권리증이 하나야. 예? 잘라서 등기 안 돼요. 2층이든 3층이든 4층짜리든 5층짜리든 상가주택은 등기권리증이 하나라니까. 다만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1층, 2층은 상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가 근린생활 이렇게 되어 있고 3층, 4층 같은 경우는 주택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러니까 주택과 상가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것뿐이지 잘라서 건물 자체를 잘라서 구분해서 등기가 안 되는 건물을 한구의 건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거기 한구의 건물을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게 바로 상가주택. 법에는 상가주택이란 단어가 없이 겸용주택이라고 그래요. 실무에서는 상가주택이라고 하죠. 이때는 위에 부분은 주택이고 밑에는 상가죠? 그렇게 봐야 돼, 따로따로. 그런데 문제는 주택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얼마? 50 이상이면 전부 다 뭘로 봐줘? 주택으로 보고 세금 부담 줄여주겠다. 그 얘기하는 거야. 예? 그래서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이 100분의 얼마? 50 이상이면 그 건물 전부를 뭘로 봐라? 주택으로 보고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주택 면적하고 상가 부분하고 있는데 상가 부분이 더 크면 전부 다 뭘로? 상가 아니지. 그건 불이익을 주는 거잖아. 그때는 주택 부분만 주택이야. 예? 주택 부분만 주택.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이에요. 그런데 주택 면적이 50% 이상일 때는 혜택을 줘. 뭘로? 전부 다 주택으로. 이해가세요? 그래서 거기 기억할 거. 그래서 한 동의 건물과 한 구의 건물 중에서 한 구의 건물이 여러 군데서 물어보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 한 구의 건물을 주거와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부 다 뭘로 봐라? 주택으로 본다. 됐어요? 다음 다가구 주택. 여러분,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에요. 그죠? 예? 공법에서 공부 안 해요, 주택법? 자, 다가구 주택은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층수는 3층 이하일 것, 출입문을 별도로 갖춰놓고 전체 2가구 이상 19가구 이하. 이게 다가구야. 딱 정해져 있어요. 몇 가구? 최고가 몇 가구? 19가구, 20가구 안 돼요? 그건 다가구가 아니니까. 층수도 몇 층? 3층 이하, 3층까지 해야. 연면적이 1층, 2층, 3층, 바닥면적 다 더해서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200평이 안 되라 이거지. 이해가세요? 그럴 때 다가구 주택이 보세요. 그러면 건축법 시행령에는 단독주택으로 해줬어요. 예를 들어 3층인데 출입문 따로 이렇게 해서 3가구가 살고 있다. 3층짜리. 그런데 주택법 시행령은 전체를 주택 몇 개로 봐? 하나로 봐요. 하나. 건축법에는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과세 표준이 3천만 원이고 여기도 3천만 원이고 여기도 3천만 원이라고 해봐요. 전체 주택 몇 개로 보면 하나로 보면 과세 표준이 얼마야? 9천만 원이죠. 여러분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왜 그렇게 가는지 이해를 해야 오랫동안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잠깐 확인하고 갈게요. 여러분 교재 664페이지 보세요. 665페이지 665페이지 잠깐만 볼 거예요. 주택에 대한 세율 나와 있죠.
예? 665페이지 맨 위에 주택에 대해서, 주택은 가격이 다 틀릴 거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칸에 6천만 원 이하는 1000분의 1. 그죠? 예? 두 번째 칸에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는 6만 원 더하기 6천만 원 초과 금액에 1000분의 1.5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럼 지금 봐요. 그 상태에서 지금 과세표준 전체 주택 몇 개로 보면, 하나로 보면 과세표준이 얼마야? 9천만 원이면 몇 번째 칸으로 가요? 세율이 두 번째로 가요. 그죠?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그죠? 그럼 거기에 기본 얼마? 6만 원 더하기, 여러분 왜 6만 원을 깔고 가느냐? 첫 번째 칸 계산하면 6만 원 나와. 예? 그러니까 두 번째 갈 때는 첫 번째 깔고 가. 6만 원 더하기. 여러분 두 번째 칸에 58만 2천 원인가? 얼마예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19만 5천 원. 그게 두 번째 거 계산하면 19만 5천 원 나와. 그러니까 누진세는 전 단계 세금을 깔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크니까 전기요금도 다음 단계로 가면 전 단계 깔고 가니까 커지는 거지. 좋아요. 그래서 6만 원 더하기, 여기서 6천만 원 모아놓은 거 초과하는 금액이 얼마? 3천만 원 곱하기 1000분의 얼마? 1.5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가로안부터 먼저 계산하는 거. 하도 공부한 지 오래돼갖고 우리 계산하는 거 신경 쓰지 마요. 안 나오니까. 이해를 이렇게 요거 계산을 해봐요. 3천만 원 곱하기 0.15 계산하면 4만 5천 원 나와. 4만 5천 원을 여기에 더하라고. 6만 원. 그럼 기본 얼마? 10만 5천 원. 전체 주택 몇 개로 보면, 하나로 보면 10만 5천 원 나와. 재산세가. 이해가세요? 그런데 만약에 요걸 하나의 주택으로 봐봐. 그럼 몇 번째로 가야 될까요? 첫 번째네. 3천만 원 곱하기 1000분의 얼마? 1. 그죠? 그럼 얼마? 공세계 지워주니까 3만 원. 요것도 3만 원 따로따로 계산하니까 세 개로 따로 해서 다 합쳐봐. 9만 원. 자, 엄청난 차이 나지요? 전체 하나로 보니까 얼마? 10만 5천 원.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쳐도 얼마? 9만 원. 어디로 가야 세금 부담이 적어? 여기로 가야 세금 부담이 적죠? 주택은 소득이 발생 안 하니까 취지가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고 그랬죠? 세법은 그래서 이리 간다 이 얘기야. 예? 세법은 다가구 주택은 주택법에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단독주택으로 보면 주택 하나니까 세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한 가구를 하나의 뭘로 봐라? 주택으로 봐라. 그럼 세 가구가 살고 있으면 주택 몇 개? 3개. 10가구가 살고 있으면 나눠가지고 10개로 쪼개서 계산하라. 그래야 세금 부담이 적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가구 주택 봅니다. 교재. 다시 앞으로 가서 637페이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 주택은 거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 잘라져 있는 구분되어 있는 부분을 한 구에 뭘로 봐라? 주택으로 본다. 그럼 10가구가 살고 있으면 주택 몇 개? 10개로 쪼개서 각각 계산하니까 세금 부담이 적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이제 정리했어요. 주택에 대해서 봅니다. 주택은 건물하고 부속된 토지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주택으로 과세한다. 그래서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 주택은 뭐하라? 제외. 그죠? 그리고 한 동의 건물을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겸용하는 경우는 주거용으로 부하는 부분, 주상복합이니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 면적 크기 계산 안 해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이다. 그런데 한 구의 건물, 요거는 상가주택이죠. 겸용주택. 요거는 주택 면적이 뭐하면 50% 이상이면 전부 다 뭘로 봐라? 주택으로 본다.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를 하나의 뭘로 봐라? 주택으로 본다. 됐어요? 자, 과세대상 네 번째. 이번에는 항공기. 이건 부동산이 아니니까 사람이 탑승한 상태에서 공중에서 조종할 수 있는 기구가 항공기죠. 비행기, 비행선, 열기구 같은 거. 다음 다섯 번째 뭐? 선박. 수상에서 이동할 수 있는 범선 또는 뭐?
기선, 기계로 가는 선박이든 바람 등으로 가는 선박이든 큰 배에 딸려있는 이동수단이 부선이든 전부 다 재산세 과세 대상. 이렇게 몇 가지? 5가지. 여기 잠깐 보세요. 자, 시장군수구청장은요, 자기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법에 얘들은 원래 똑똑한 애들인데 기관장이 되다 보면 정치에 휘말려요. 그래서 머리가 둔해져요. 그래서 결론은 얘들이 머리가 나빠졌어. 머리가 나쁘니까 법에 뭐라고 그래도 너네는 머리가 나쁘니까 이런 걸 다 기억 못할 거 아니냐. 그죠? 아직 자기 관할구역에 소유자가 누구고 어디에 사용하는 어떻게 다 기억해.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니까 기억 못하니까 장부를 하나 만들어라. 과세보 대장. 법에 아예 장부를 만들어서 이것을 여기에나 보아라. 기재해놓고 세금 부과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기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 대장이라는 장부를 작성해서 거기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자, 기재해놓고 재산세 부과합니다. 이때 여기에 기재된 걸 뭐라고 하느냐? 공부상 현황. 뭐라고요? 공부상에 기재된 내용 현황. 공부상 하면 등기가 됐으면 등기부 등본, 등기가 안 된 부동산은 토지대장이나 또는 임야 대장이나 농지원부 있죠. 또는 재산세 과세 대장, 이런 데 기재된 걸 뭐라고요? 공부상의 현황. 그리고 6월 1일 날 실제로 사용하는 사실상 현황이 같아야 정상이죠. 그런데 서로 다를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럼 법은 물어보는 게 공부상의 현황과 6월 1일 사용하는 현황이 서로 다르면 세금은 뭘로 부과할 거냐? 그거 물어본다니까. 뭘로 한다? 사실상 현황을 원칙으로 한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표지해 보세요. 과세 대상 과세 대상 어디 보시냐면 634페이지 과세 대상 거기 보시면 재산세는 시군군에 소지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데 두 번째 줄 이 경우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에 등재된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뭐하면 다르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요거 이해가세요? 이 얘기는 등기관리증에는 임야로 되어 있는데 불법이든 합법이든 개간을 해서 지금 6월 1일 농사 짓고 있다. 농지로 봐라 이거지. 이해가십니까? 그럼 농지나 임야는 재산세가 다르냐? 똑같으면 구분할 필요가 없지. 다르니까 구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상 현황으로 보고 과세를 한다. 됐습니까? 여기 보세요. 자, 지금 과세 대상 봅니다. 자, 지금까지 한 과세 대상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거죠. 자, 재산세 과세 대상 5가지인데 첫 번째 뭐는 토지는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죠. 그 밖에 사실상의 토지 재산세 과세합니다. 다음 두 번째, 건축물은 첫 번째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하면 지붕하고 기둥 또는 벽 있는 거 뭐죠? 건물이죠. 그리고 토지 또는 지하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는 시설물 하면 건물 밖에 따로 설치된 지붕이 없는 각종 시설물도 건축물이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1번, 2번 여기에 딸려 붙어서 설치되는 걸 딸린 뭐라고 그래요? 시설물. 대표적으로 이런 건물 이런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다면 딸려 있죠. 그것까지 합쳐서 뭐라고 한다? 건축물이라고 한다. 그죠? 그리고 주택은 주거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죠. 건물하고 토지 합쳐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 주택은 뭐한다? 제외한다. 요거 포함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토지는 토지로 과세 안 하고 건축물은 건축물로 과세 안 하고 주택으로 따로 과세하니까 여기서 빼고 이리 와라 이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선박, 기선, 기계로 가든 범선, 바람으로 가든 부선이 뭐죠? 부선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 밑바닥이 평평하게 돼 있어가지고 한강 주변에 건축자재 싣고 운반하는 걸 우리는 바지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선박 다 과세야. 그리고 항공기, 사람이 탑승한 상태에서 공중에서 조종할 수 있는 기구가 뭐다?
항공기. 그죠? 이런 물건에 대해서 뭐 내라고요? 재산세 내라.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물건은 여기 6월 1일 사실상 뭘로? 현황으로 부과한다. 공부상이 아니라 뭐?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합니다.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자동차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내요 안 내요? 자동차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왜 안 내요? 예? 여기 보세요. 그냥 간단해. 여기 없으니까. 여기 없는 건 재산세 안 내. 요거만 내라고. 그래서 자동차는 자동차세, 세금의 종류가 다르죠? 자동차세 내는 거지 재산세 내는 거? 아니다. 그죠? 이렇게 과세에 대해서 보셨어요. 마지막 시간에 5분